듣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역시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공부법이나 예. 뭐 아니면 학원 과외 같은 거에 대한 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됐을 때는 22살이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다 도저히 이 학교는 다닐 수가 없겠다. 적성에 너무 안 맞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고대를 간 게 아니라 네. 역시 저랑 비슷해. 가던 길이 이게 진짜입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참고로 그 전 전공을 택했던 것도 예. 부모님이 너는 그렇지. 공무원이 천직이니까 경제학과를 가라라고 해서 갔었고요. 안전한 공무원. 네. 네.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가 좀 나이도 늦고 아무래도 군대 문제도 걸려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했어요. 예. 시간은 얼마 없고 또 문과에서 이과로 바꾼 상태였고요. 어.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거 어머님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공교육이건 사교육이건 투자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가 내가 어디가 약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맞아. 무조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얼마만큼 무슨 방법으로 올려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잘했던 것은 저를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일. 네, 그게 가장 주요했었습니다. 왠지 또 들어도 그렇게 아주 썩이 와닿지는 않아요. 결국은 왜 제가 처음에 지혜가 나를 아는 거로부터 시작한다는 그 말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내 지금의 자리를 분석해라 그 얘기죠. 네. 어떻게 분석합니까? 가장 좋은 건 예. 점수죠. 시험 점수. 예.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은 내가 왜 틀린 문제들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1단계가 왜 틀렸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오답 노트. 네. 오답 노트랑은 약간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틀린 게 정말 실수로 틀렸을 수도 있고 외우지 못해서 틀렸을 수도 있고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세분화해서 약 5회 이상의 시험을 보고 정리를 해보면 내가 암기를 못하는지 개념이 부족한지 진도를 못 나가서 그런지 그 흔히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사이즈가 나온다 하죠. 네. 그게 나와야 개념을 채워야 할지 문제를 풀어야 할지 진도를 빠르게 빼야 될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분석을 잘하면 벌써 이미 공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참말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켜가지고 분석하는 능력 자체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뭘 하셨길래 그렇게 분석을 잘하셨지? 우선 가장 주요했던 것은 어려서부터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책입니다. 답이 여러분 책 보세요.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알려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뭔데요? 누구세요? 인터넷에서 정말 우연히 어떤 학교 선생님께서 만드신 사이트에서 학습 상담을 해주시고 계셨는데 지금은 그 사이트가 망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공신 때문에 망한 거지.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단순히 공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질문이 있으신 분 한번 더 이렇게 손 들고 질문 좀 해보세요. 예, 뭐가 궁금하시죠? 예. 그거를 자신이 못할 때 있잖아요. 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그럴 때 네. 그럴 때는 엄마가 옆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줘야지 네. 그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좀 커질 수 있나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2000년대 후반쯤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선풍적으로 아주 열풍이라고 해도 될 만큼 불어닥쳤던 게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자기주도 학습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의미가 이상해졌어요.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현명하세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학원 과외가 아이들 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바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셨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옆에 붙잡고 공부를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가 나오고 X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제가 그랬어요. 포기를 하기 시작하시고 이제 검색을 하십니다. 그 모든 걸 알려주는 그 엔모 사이트에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뭐 파워링크 이런 거 떠서 업체들이 나오죠. 거기를 들어가셔서
이제 또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거기서 선생님을 보내준대요. 자기주도 학습 선생님을.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기특하게도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쳐준대요. 과외가 안 돼서 과외로 갈아탄 꼴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네.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게 반드시 해법을 한 번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네 무슨 뭐 적절한 예시를 드기가 좀 그런데 해열제 같이 주사 한 방 맞는다고 열이 내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장기간으로 잡고 그렇죠. 계속 완성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네, 저학년의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량을 늘려주는데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고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계획 세워서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을 놓고 분석하는 것까지만, 성적을 가지고 뭐라고 하진 마시고요. 분석하는 것까지만 잡아주시면 고등학교 가서 잠재력이 터지게 됩니다. 제가 또 아들 둘을 키웠는데요. 너무나 달라요. 큰애는 제가요. 중학교 1학년까지 때려가면서 바로 코앞에서 가리켜서 결국 걔가 어떻게 되냐면은 강남에서 대치동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제비 엄마 노릇하다가 정말 K대학은 K대학인데 조금 뭐 이렇게 어떤 이름을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흡족하지 못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분당으로 야 대치동에 있어봤자 애가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분당으로 왔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천당 바로 옆에 동네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살 아래 작은 놈은 제가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예, 공부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놨어요. 그리고 걔한테는 밥만 주고 사랑만 줬어요. 어떻게 사랑을 줬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껴안아요. 가서 확 껴안아. 그리고 발 지압부터 했어요. 남자아이들은 특히 엄마가 이렇게 막 껴안고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좋아해요. 지금은 그 아들이 6살을 갔는데 가끔씩 이제 그 주말에 와서 엄마 목 좀 풀어줘 이러고 몸을 맡겨요. 근데 아까 그 선생님 이종미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라고. 저는 걔한테 항상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을 제가 국선도 운동을 해요. 명상을 하고 나서 뭘 하냐면 그 하루 걔한테 주고 싶은 격려의 말을 씁니다. 포스트잇에. 그래서 보고 가라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걔를 발지압하는 것밖에 저는 한 게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해줬던 얘기가 뭐냐 하면 큰아이하고 작은아이의 차이는 큰아이는 너가 이렇게 해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 정보를 계속 준 거예요. 느낌을. 근데 그 작은 애는 난 너가 있어서 좋아. 네 존재가 나를 행복하게 해. 너는 내 선물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로서 사실은요, 뭘 가르치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 그래서 엄마로서 저처럼 둘째 아이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만큼 지금 발현되고 있을 뿐이지 걔한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면 아이가 찾아갑니다. 왜 엄마가 찾아 나서요? 그러면 우리 큰애처럼 돼요. 맞죠? 선생님 어때요? 네, 맞습니다. 차가운 얘기, 솔루션을 제시해 줄 사람은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을 네,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특히 엄마들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뭔가 자 봐요. 우리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고 내가 있어요. 이 아이를 내가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봐요. 이렇게 눈으로 가까워지는 이 물체는 내가 볼 수 있습니까? 부모 자식지간은요. 사실 내가 잘 알고 걔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일 몰라요. 제일 모릅니다. 남편도 나를 제일 알 것 같아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같이 침대 쓴다고 그 남자가 나를 알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가까이 있고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걔를 왜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 내가 모릅니다. 아셨죠? 예. 이제 이종미 선생님이 너무나 그 감사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박수. 감사합니다.